안녕하세요. 이나 로켓 동아리의 한경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로켓의 추력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로켓의 최대 상승 고도를 구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츠콜kov스키 로켓 방정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로켓의 추력을 구해봤었죠. 그래서 로켓의 추력은 이렇게 로켓의 질량 변화, 그리고 배기가스의 출구 속도, 그리고 노즐의 출구 면적, 노즐의 출구 압력, 그리고 대기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식과 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로켓이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고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식을 통해서 구한 마무리된 이제 식이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속도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항이 ma의 형태가 돼서 그래서 이게 힘이다. 그래서 이것이 추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추력의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학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양변에 일단은 로켓의 질량으로 나눠 볼게요. 로켓의 질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dt를 곱해준다면 이 아래식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dv에 대한 항만 남고 오른쪽에는 그거에 맞는 식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미분의 형태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적분의 형태, 그러니까 속도의 형태로 구해주기 위해서 적분을 해줄게요.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적분한 사실은 지점 1에서의 로켓 속도를 지점 2까지 보냈을 때 총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항에도 이제 적분 인테그랄을 씌워서 1지점부터 2지점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뒤에 이 오른쪽 항의 이 뒤에 항은 이제 mr 상수죠. 그리고 ae 출구 면적도 이제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죠. 그 다음에 출구 압력도 적당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상수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pa도 상수값이라고 대충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매우 짧은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pa 값도 어느 정도의 상수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값이 상수값이 되므로 상수값에 미분을 하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돼서 이 아래로 내려올 때 무시를 하고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항과 이 항만 살아남아서 이제 적분 형태로 취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구한 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통해서 두 지점 사이의 속도 차이를 구하면은 이렇게 로그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기가스의 출구 속도와 그리고 1지점에서의 질량 그리고 2지점에서의 질량 값을 이용을 하면 이제 속도 차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켓의 1지점을 출발 시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면에서 출발하는 시점을 1지점이라고 하고, 우리가 로켓 내부에 탑재된 추진제를 전부 다 태웠을 때 2지점에 도달한다고 말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이제 1지점부터 2지점까지 연료를 다 태운 다음에 이제 2지점에 도달했으니까 2지점에서는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이제 최대 속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최대 속도를 구해보면은 이제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질량값만 이제 m1이 초기값이 되는 거고, m2가 연소 후 종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켓의 최종 속도는 이제 연소가스의 출구 속도, 로켓의 발사 전 초기 질량, 그리고 로켓이 추진제가 다 타고 남은 로켓의 질량,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가 츠콜kov스키 로켓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츠콜kov스키의 로켓 방정식은 이제 로켓의 추력과 로켓의 속도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 속도를 안다면 이제 최대 상승 고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연소 종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해 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값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소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고도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소 종료 시점의 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켓의 속도를 시간에 의해서 적분을 한 거고, 이 로켓의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높이 값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이제 속도와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최대 고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고도에서는 이렇게 포물선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 고도에서는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대한 항이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 최대 상승 고도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H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출구 속도에 대한 식이 되겠죠. 출구 속도와 이제 초기 중량에 대한 식이 될 거고, VF 최종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출구 속도와 이제 초기 중량과 이제 연소 중량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배기가스의 속도와 로켓의 질량을 잘 설정을 해주면 이제 로켓의 성능을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켓 방정식을 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따라오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를 정한 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틀어 가지고 정한 변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 같은 경우에는 초당 연료 소모량,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연소의 가스의 배기 속도, 그리고 tb 같은 경우에는 연소 종료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력 같은 경우에는 m과 v를 이용하면은 추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고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고도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소 종료 시간을 따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m과 v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추력을 맞춘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고도를 생각을 해서 m과 tb를 곱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총 추진제의 양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이제 로켓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성능 지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질량비가 있습니다. 질량비는 이렇게 초기 질량 분의 연소 종료 시 질량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지점과 2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했던 예시를 들어보면, 1지점에서 이제 M0의 질량을 가진다면 이제 연소가 종료된 후 2지점에서 이제 MB의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켓 구조가 차지하는 질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로켓 자체가 이제 가지게 되는 질량, 그리고 로켓의 화물이 가지게 되는 질량, 그리고 로켓의 추진제가 가지게 되는 질량, 이렇게 세 가지 질량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초기 값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더해지는 값이 되는데, 이제 연소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이제 추진제가 전부 다 탔겠죠. 그래서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켓 전체 무게에서 추진제가 차지하게 되는 질량의 정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량비가 클수록 그만큼 추진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더 센 힘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추력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비추력은 ISP라고 하고 이제 Specific Impulse의 줄임말입니다. 비추력은 이제 추진제의 무게당 만드는 임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초당 소모되는 연료의 무게당 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추력 같은 경우에는 로켓의 성능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로켓의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켓 같은 경우에는 성능 부분에 추력과 함께 이제 비추력을 같이 적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사진은 세턴5 로켓의 위키백과 항목을 캡처를 해온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추력, 로켓이 얼마나 큰 화물을 옮길 수 있는가, 비추력, 로켓의 효율은 얼마인가, 연소 시간, 로켓은 얼마나 오랫동안 탈 수 있는가를 동시에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추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단위를 초를 쓰고 있고요.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턴과 뉴턴분의 세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 이어서 로켓 방정식을 풀고 이제 로켓의 성능 지표가 어떤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량 보정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로켓의 추진과 추력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